주가지수가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행금리 1%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이 필수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시장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앞서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한국 증시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3,000포인트 장밋빛 전망을 뒤로한 채 현재 2,000포인트 초반을 웃돌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공격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위험 징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봉합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지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내다보자면, 즉 시간 지평을 장기화 시켜서 놓고 보면 이만큼 주가가 쌀 때 살만한 종목이 없는지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순자산 비율 PBR 기준 0.8배 수준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순자산 가치가 낮은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확실히 저평가 구간은 분명합니다. PBR 0.8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코스피의 순자산 비율 PBR이 0.8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즉 아무리 힘든 증시 상황에서도 PBR 0.8을 깨진 않았었는데요. 시간 지평을 길게 놓고 본다면 현재 시점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잘 내는 주식 중에서 낙폭 과대가 나온 주식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위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놀라운데요.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가 된 국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 싸게 사서 쭉 보유하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하락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단순히 지금 사서 장기 투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진리는 싸게 사라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할 필요 없이 언제가 되었든 적정한 수익이 나면 그때 팔면 그만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떤 주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과도한 주가 조정기 후에는 언제나 주도주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조선주와 철강주였습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각 주요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통 크게 결정을 해주면서 두 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두 업종이 완전 침체기에 돌입하면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실적 성장이라는 호재로 무장한 자동차와 화학 관련주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가 하락기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부터 일단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실적을 가장 우선에 두고 선별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목들을 일단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 시기에는 보통 경기 방어주를 추천합니다. 글로벌 경제에 휘둘리지 않는 음식료,
통신, 보험 등 내수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내수주의 경우 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장이 좋아지면 다소 소외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를 잘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 건설 등 산업재나 반도체 등에서 실적 전망은 괜찮은데 단기간 낙폭 과대를 보인 종목들을 담는 건 역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선 실적에 주목을 하라, 그리고 경기 방어주나 하락폭이 과도한 것들을 찾아서 지금 담아두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당장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인버스 ETF 상품도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올라야 돈을 버는 것인데 기초 자산인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거래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면 매수도 힘들지만 매도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ETF 상품들은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HTS에서도 똑같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섹터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 자금들이 갈 곳을 잃게 되고 뭐 하나 좋다고 판단되면 거기로 자금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자금이 몰리는 섹터에서 승부를 짧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처음에는 받아가면서 흐름을 읽는 법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런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선택한 주식들이 빛을 볼 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은 섹터를 찾는 것이 당장의 짧은 기간 수익을 내는 데는 참 좋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 방식은 리스크 또한 수반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길게 보았을 때는 먼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업종을 찾는 것과 지수 하락으로 인하여 낙폭이 큰 종목들을 분할로 하나하나 담아가라는 것과 짧게는 인버스 ETF나 시장 하락기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곳, 그런 곳을 기준을 가지고 승부를 보라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주가 하락기에 선뜻 주식에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지금의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